안녕하세요. 안국고 1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차봉기입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현대문학에서는 현대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라는 시가 출제가 되었고요. 고향 같은 경우는 현대소설인데요. 네, 전문이 출제가 된 것이 아니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일부 부분, 교과서상 2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전 문학의 경우 고전시가 어부사시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어부사시사는 총 40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입니다. 시조 40개가 시리즈로 묶여 있는데 전문이 출제된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2수씩 8수만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위는 아니었고요. 허생전 같은 경우 고전소설 허생전은 전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문이었고요. 자, 문법에서는 문법 요소. 많은 고1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 파트인 문법 요소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법 요소는 총 6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6파트 중에서 인용과 부정이라는 2파트가 빠진 4파트만이 출제가 되어서 타 학교에 비해서는 학습량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2 독서교과서에서 감시와 역감시라는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문은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문항 구성. 서술형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두 객관식 문제였고 현대소설, 아까 고향에서 한 문항, 고전소설, 허생전에서 4문항, 고전시가에서는 3문항. 이 경우에는 외부 지문 하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부단가라고 해서 현대시는 4문항, 외부 지문 2지문, 장수산과 유리창이 출제가 되었고요. 문법 9문항, 독서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두 객관식이었습니다. 네, 출제 경향 같은 경우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부단과 장수산, 유리창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까다로운 작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면 주제의식,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작품이 자연친화에 대한 작품이라면 똑같이 자연친화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은 없지만 주제의식 면에서 관련은 없지만 네가 낯선 작품을 보고 분석해서 정확하게 문학 개념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수능에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수능과 관련된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문법, 독서 모두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전반적인 난이도는 저번에 비해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겠죠. 외부 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어부사시사와 연계되어서 출제된 어부단가는 여러 번 다뤘던 작품이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요. 어부사시사와 동일하게 자연친화라는 동일한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도 높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룬 적이 있고요. 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은수저와 장수산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함께 출제가 되었는데 은수저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이번 시험 대비 교재에서 다뤘던 지문이고요. 장수산 1 같은 경우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와 어떤 시기,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와는 연계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제의식 면에서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작품,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와 연계되지 않는 독립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난해한 지문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분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 겨울방학 때도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도 수능 수업에서 제가 강조하면서 다뤘던 작품입니다. 올해 수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지문은 이 장수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총평과 기말 대비 전략입니다. 총평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기말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말 시험 범위에 확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중세국어라는 부분인데요. 이 중세국어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문법 요소보다는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파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낯선 표현이기 때문에 아래아가 나온다든지 뭐 반치음이 나온다든지 뭐 순경음 비읍이 나온다든지 이런 여린 히읗이 나온다든지 이런 낯선 낯선 철자나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런 낯선 부분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 어느 파트보다도 쉽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대비 초기에 이제 곧 시험 대비, 기말 시험 대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험 대비 초기에 이 중세 국어 파트만 잘 잡아 놓으면 나머지는 쉽게 탄탄대로로 대비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지 말고 기말 대비가 들어가면 바로 등원을 해서 미리 다져놓는 것이 이번 기말 시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말 시험 100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